전라북도가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2,5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르자 검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환자가 폭증할 경우 검사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새학기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학사 일정이 남아있던 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갔고 방과 후 교실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최영재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주울 선거구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5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교 활동과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신천지 접촉자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특별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감염병을 막기 위해 2,50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합니다. 또 남원과 군산, 진안 의료원 3곳을 코로나19 전용 병동으로 지정합니다. 시군보건소도 일반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총력 대응팀으로 전환합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접촉자를 특별 관리합니다. 중국 유학생은 기숙사 입소가 원칙이고 불가피하다면 자가 격리를 실시해 대학과 빈틈없이 관리합니다. 대중교통의 소독과 방역을 강화합니다.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집회와 종교활동의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확산 방지와 도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했습니다. 방역과 소독이 완료되면 안전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과도한 두려움보다는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지사는 신천지 교회가 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신고 전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제가 긴급히 지시를 해서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다녀온 분들을 신고해 주십사는 메시지를 상당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없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겠네. 송 지사는 보건당국의 방역을 믿고 서로 협조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감염을 의심해서 검사를 해달라는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대구와 경북처럼 환자가 폭증하면 검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곳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북대병원 두 곳입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만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이 대부분의 검사를 도맡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북의 두 번째, 세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뒤 검사 의뢰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하루 10건 미만에서 3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검사 부분이 좀 많이 폭주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에 그 확인 과정에 좀 지체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대구나 경북처럼 환자가 폭증하면 보건환경연구원 한 곳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식품위생과 농산물 검사 인력까지 총 동원한다 해도 검사 장비가 단 3대뿐이기 때문에 하루 150건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녹십자 등 수도권에 있는 민간업체로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사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성을 다투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예비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리얼 PCR 타임도 지금 현재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2대에서 3대를 추가로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예비비를 지원한다 해도 실제 장비 투입은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검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검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분배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스라엘 2차 성지 순례단이 오늘 귀국한 가운데 전북에선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들이 오늘 밤 전주로 온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이들 2명에게 별다른 증세가 없어서 2주 동안 능동감시에 들어가지만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3번 환자의 도내 접촉자가 모두 5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5명, 군산과 김제 각각 5명, 익산과 남원 각각 1명씩입니다. 또한 113번 환자의 직장 동료로 확진 판정을 받은 231번 환자의 도내 접촉자는 모두 15명으로 전주 12명, 완주 2명, 익산 1명입니다. 도내에는 이들을 포함해 확진자와 접촉한 76명이 현재 자가 격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학교의 새학기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이달에 학사 일정이 남아있던 50여 학교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학교는 돌봄 교실을 뺀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들에게는 2주간 휴원이 권고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만 보육교실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온 학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4개 반의 돌봄 교실에서 55명가량이 보살핌을 받아왔는데 10명가량을 빼고는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 먼저 전화도 오시고 문자도 오셔서 일주일 정도 안 보내는 것이 아이들한테 안전할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주 2019학년도 학사 일정이 남아있던 학교들은 학사 운영을 중단하고 그대로 끝냈습니다. 이달 초부터 2주간 휴업해 학사 일정이 늦춰진 군산 지역 학교 51곳과 전주 상산고 등 52곳입니다. 학생 등교가 중지된 채 교직원만 출근하는 휴업으로 애초 계획한 수업 일수를 줄이게 됩니다. 학원들도 문을 걸어 잠근 곳이 많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4개씩은 모든 학원에 다음 달 8일까지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새학기 개학은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평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 덕진진료실의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을 하지 않았던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도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군산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은 인천공항에 전세버스를 보내 중국인 유학생을 태워 대학으로 온 뒤 발열 검사 등을 거쳐 이상 증세가 없는 경우 기숙사에 격리하거나 자율격리 조치되고 있습니다. 입국을 앞둔 도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은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만 기숙사에 격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하는 대학 기숙사에 전담 구급대가 배치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새 학기를 맞아 중국인 유학생 3,800여 명이 도내 대학 기숙사로 들어오면서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 구급차 4대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치 대학은 중국인 유학생 200명 이상인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등 4곳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조업을 중단했던 현대차 전주 공장이 오늘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함께 공장을 멈췄던 도내 협력업체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를 태운 통근 버스가 쉴 새 없이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노동자들은 정문 앞에 마련된 방역 초소에서 혹시 이상 증상이 없는지 일일이 체온을 잰 뒤에야 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긴장감은 높았지만 다시 일터를 찾은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불안감이랑 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제 막상 또 출근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직장 동료들도 보게 되고 또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또 이제 좀 염려가 그래도 좀 사라지고. 코로나19 사태로 배선 뭉치를 공급하는 중국의 부품 공장이 가동을 멈추자 현대차 전주 공장은 버스는 9일간, 트럭은 12일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아직 공급 물량이 충분치 않아 가동률은 70%에 불과하지만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지난주부터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해서 공장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앞으로는 부품 다변화를 통해서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대차 전주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조업을 멈췄던 도내 1, 2차 협력업체 50여 곳도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연료 탱크와 범퍼 등을 납품하는 이 협력업체도 9일 만에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업을 다시 하게 돼가지고 그나마 저희에게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큰 위기는 넘겼지만 같은 문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로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당초 코로나19 검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알려졌던 113번 환자의 여자친구가 검사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는 지난 20일 확진자로 판정된 113번 환자의 여자친구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자가격리시켰고 이후 21일 여자친구가 직접 검사를 요청해 검체를 채취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이상 증상이 없을 때는 검사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비협조적이었다고 언급한 점을 정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를 소독 주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과 기차역, 터미널 등을 집중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소독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도 일제 소독의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 심사 단계에서 컷오프된 최형재 예비 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주현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적고 정운천 의원마저 지역구를 떠나면서 민주당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던 전주울 선거구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형재 예비 후보는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자신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배제했다며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히는 대목에서는 감정에 복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당원이 가리키는 공정과 개혁의 길을 따라 정정당당한 삶의 태도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게 된 두 명의 후보는 저마다 승리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청년 정치를 표방한 이덕춘 예비 후보는 밝고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를 강조했고, 저 이덕춘은 구태에 매몰된 정치 풍토를 바꾸고 전주를 깨우는데 두려움 없이 맞서겠습니다. 이상직 예비 후보는 당원과 시민을 포용한 대통합 선대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경제를 확 띄우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당과 전주 시민, 민생 경제 현장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상직 예비 후보가 한 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덕춘 예비 후보는 20%의 정치 신인 가점이 있고 최형재 캠프의 역선택 지지까지 받을 경우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민생당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평화당에서 조영철 도당 사무처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형재 예비 후보의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 선언에 따라 전주 을 선거구의 판도는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익산갑과 완진무장을 시작으로 당내 경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익산갑의 김수흥, 이춘석 예비 후보,
완진무장의 안호영, 유희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실시해 최종 본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모두 6개 선거구에서 2인 경선을 실시하며 익산을 선거구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나머지 3개 선거구는 다음 달 초 경선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 기반 3당이 민생당으로 합당했습니다. 세 당은 합당 선언문을 통해 구태 이념 정치와 지역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실용주의 중도개혁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한신당 유성엽, 평화당 박주현 공동대표 체제로 꾸려졌습니다. 민생당의 출범으로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가 될 거라는 낙관론과 옛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의 재결합 수준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익산을 선거구의 조배숙 의원이 5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호남 통합신당인 민생당으로 출마할 예정인 조배숙 예비후보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정치적 경쟁 구도 때문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제3당을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배숙 예비후보는 그동안 국가식품 클러스터 개발 등을 통해서 정주 환경과 일자리 조성에 힘써왔다며 만경강 국가정원과 세계문화유산 명품 관광벨트, 보성마을을 조성하고 철도 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고 내부 2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 베란다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북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약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